안녕하세요. 류현석의 성경교사입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인공지능과 법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AI 기술의 개발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법률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AI 기술의 개발과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은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식하고 있든 하지 못하고 있든 폭발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예로 전 세계 인구의 반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적용된 음성 인식 서비스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나를 위한 음악 목록 추천 서비스 등을 들 수 있겠고요. 또 우리는 매일 AI 기술이 적용된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AI의 지식재산권, IP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발명에 대한 특허는 미국 특허상표청 USPTO에서 심사해서 발명자에게 수여하는 재산권인데 그 권리는 영구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특허로 등록된 이후 15에서 18년 정도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본 영상에서 특허의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새로운 기술로 특허를 받고자 할 경우 기본적으로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그 기술이 단순한 자연 법칙을 활용한 발명이거나 단순히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를 통해 실행하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허 대상이 되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비자명성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해당 발명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당업자가 해당 발명을 실제로 실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AI를 이용하거나 포함한 발명에 대하여 클래스 706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응용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 심사는 통상적으로 3년, 길게는 5년 넘게도 소요된다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주기가 짧다는 점인데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이 될 시점 즈음에는 이미 그 기술이 소위 한물간 기술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출원하면서 실제로 발명의 공개는 다 된 상황에서 몇 년 후 특허 등록이 되어도 이미 그 사이에 경쟁자들은 나의 특허 기술을 우회하는 개량 기술들을 개발해 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나의 특허는 별 의미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보다는 영업 비밀로서 비공개로 관리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영업 비밀의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AI는 스스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들을 만드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와 코드들을 AI가 스스로 분석해서 새롭고 가치가 있는 데이터셋이나 진보된 컴퓨터 코드 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미국 특허법 상에서는 특허의 발명자를 자연인, 즉 법인은 포함하지 않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스티븐 탈러라는 인공신경망 연구 개발 회사인 Imagination Engines의 설립자이자 AI의 전문가가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라는 AI 시스템을 대신해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를 출원했으나 USPTO는 미국 특허는 자연인에게만 부여한다라는 입장을 들어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 출원은 이보다 앞서 영국과 유럽 등에서 유사한 이유로 거절된 바가 있는데요. 2019년에 영국 지식재산청과 유럽 특허청 역시 USPTO와 비슷한 법적 해석에 근거하여 AI 특허권 보유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유럽 특허청은 유럽 특허 협약 EPC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함께 출원서에 기재되는 발명자는 반드시 기계가 아닌 인간이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AI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제3자에게 집행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인간이
개발 과정에서 직접 A to Z 모두 관여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AI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구동하는지에 대해 초기 개발자조차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 결국 특허 자체에 대해 명세서의 상세 설명, 기재 불비로 인하여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제3자의 특허 침해 성립과 이에 대한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AI가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AI의 구동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따라서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또 다른 이슈는 AI가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인데요. 아직까지 미국 대법원의 판단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하급심 판례들의 입장은 첫 번째는 침해 당시에 AI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입장도 있고, 또 다른 입장으로는 AI 프로그램의 개발자라는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AI를 종업원으로 볼 경우 이를 관리하는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은 논의의 초반이긴 하나 더 많은 판례들이 나오고 명확한 입법으로 실무자들의 혼란을 줄여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